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8월 17일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TQQ의 강세장 전환으로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10년물 그 다음에 2년물, 그 다음에 3개월물을 비교해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장 높게 있는 게 2년물입니다.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년물 3.26, 그 다음에 10년물은 2.82가 됐고요. 그 다음에 3개월물은 2.70. 그래서 지금 이 간격이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죠. 10년물하고 2년물은 역전대인 지 조금 시간이 됐고요. 지금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보시면 3년물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꺼번에 쭉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2년물에게 따라잡히고 3개월물에게 곧 따라잡힐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다 해서 100% 온다. 주식에 그리고 경제에 100%는 없지만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물과 2년물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0.43%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해주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좋지 않다.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기후와 의료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 법인세가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서 안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풍력,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느 정도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돈을 풀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금 조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빨리빨리 조이고 빨리빨리 금리를 올려야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푼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중간 선거 때까지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워 노동자들이 뭔가 하나의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트가 이렇게 지금 계속 쭉 가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의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피크를 찍고 조금 더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확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가스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가 최대 10% 폭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철을 앞두고 이런 가스값이 올라간다면 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이클들을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모습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더 떨어질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킹 알파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좋은 점은 좀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올랐다는 거. 지금 51에서 55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지금 뭔가에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 임금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소비가 더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실적 발표의 하락은 이거는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중간 선거 전에 기술적 반등,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도 지금 어느 정도 주식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하나 터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경기 침체로 하락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실 분, 단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 플랜은 60%에서 80% 예수금을 확보하시고 단기 플랜은 20에서 40%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이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38불 TQ 기준으로 48불 56불에 분할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8불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48불, 그 다음에 56불이 되면 차례차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1번 계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테고요. 이거는 지금 2번 계좌를 가지고 첫 번째 계좌였던 장기 계좌 말고 2번 계좌를 가지고 단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다 2번, 3번 계좌가 있으실 건데 2번, 3번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QQ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쭉 하락장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6개월 전에 그어놨던 72% 구간보다 더 떨어져서 지금 21.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불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21불에 사서 38불에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TQQ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불 단위로 올라간다를 예상했다면 TQQ는 어떻게 해요? 3불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도 위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거를 먹고 이것도 다 먹겠다 하시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왜 35불부터 외쳤냐, 이 부분 정도면은 그래도 주가가 매력이 있다, 이때는 물리지 않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사셨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는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하죠, 항상.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이때 사신다면 여기 와서 수익을 보고 파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2불부터 35불 때까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고 여기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그때 와서 사는 거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훨씬 더 아래를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48불 혹은 56불,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가면 64불 이상으로 뚫고 간다면 이제는 이거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4불 이 정도까지 넘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맞고 튕겨져 내려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과 단기 플랜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기 플랜도 원하시고 장기 플랜도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단기적으로 플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 플랜을 가지고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인지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 장기 플랜은 이제 침체가 오면은 저는 이 밑으로 18불 때까지도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단기에 나는 어느 정도 먹어야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를 더 먹겠다고 들어가시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이때 사셨다면 지금 수익을 누리는 구간이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XL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반도체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인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지금 한 섹터에 너무 몰빵해서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AD는 저희가 59불부터 이렇게 쭉 사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이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막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SO도 59불 이 정도부터 우리가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평단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떨어지면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저희가 157불부터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사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누리면서 생각할 구간이지 이제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150불 때가 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140불 때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88불부터 우리가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권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산다 하더라도 270불 이하로 사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800에 그 다음에 700에 그 다음에 660에 이렇게 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더 지금은 수익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그냥 누리시면 되고요. 이걸 즐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와서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사더라도 80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쭉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의논을 해보겠지만 앞으로 더 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고 우리가 중간 선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아직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까지 조금 랠리를 계속하면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한꺼번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